안녕하세요. 남이 보기에 평범한 등급에서 의대까지 오게 된 의대 선배 멘토 의선맨입니다. 몇 주 전에 본 육모 잘 보셨나요? 오늘은 수능이 140에 나올 시점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설명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시점이면 육모 보고 놀란 심정이 진정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한 등급 올릴 기회를 그냥 떠나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번 영상을 낮은 4등급 이하 분들이 보신다면 수능 등급이 2단계 이상 오를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궁금해하실 수학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등급별로 해야 되는 생각이나 커리큘럼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타임라인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낮은 4등급 이하 분들이 수능까지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낮은 4등급 이하 분들은 먼저 개념이 공부가 되어 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념 강의를 듣거나 개념 문제를 풀 때 정확히 이게 뭐지? 뭔지 알고 풀었나?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풀어야 하니까 풀었나를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이것과 상통하는 게 바로 인강 들을 때 생각 없이 필기하면서 듣기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외우면서 넘어가기입니다. 이게 왜 좋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한 문제를 볼 때 외운 방식대로만 푼다면 항상 나오는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같은 유형이 나오는 2점짜리 문제 1, 2, 3번이 있겠죠. 또 3점짜리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 바로 개념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육모에 나왔던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하네. 그러면 연속이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아, 맞다.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연속한다는 거였지? 이렇게 개념을 떠올리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푼다면 이 기억이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쓰입니다. 이번 육모 21번에서 쓰인 문제인데요. 조건을 보시면 리밋이 A로 갈 때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는 건 이것도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같다는 걸 쓰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참신한 개념,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 쓰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실력이 는다면 여기서 어떤 개념을 쓸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풀지는 않지만 무의식 중에 생각하면서 푼다는 걸 나중에 더 잘해지게 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인강 들을 때 필기하는 게 왜 안 좋아?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인강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냥 필기하는 건데 왜 안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강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필기한 걸 다시 보기 위해 쓰는 건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면 쓰는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 말하는 걸 그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고 필기하는데 정신이 가 있어서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기다렸을 커리큘럼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친구들 따라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력이 전혀 늘지 못해요. 이 문제가 무엇을 위해 낸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강이나 해설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기출문제를 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개념을 알면 알수록 기출문제에서 배워가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개념을 봐왔던 것이 있지만 한 번 더 봐야 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대성마임에게 이미지 선생님의 세제시라는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해요. 현존하는 개념 강의 중 가장 쉽게 설명하고 알아야 하는 개념은 모두 들어가 있으니 솔직히 이것만 완벽히 숙달한다면 3등급은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성마임에게 들어가 세제시 후기도 보시면 26점에서 68점이 됐어요. 등등 세제시가 가진 장점들을 보여주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세제시는 지금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30강 내외로 이루어진 만큼 딱 한 달만 투자해서 듣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 그리고 본인 선택한 선택 과목을 사서 하루에 한 강씩, 즉 수원, 수투 선택
세 과목이니까 총 3강씩 들으면 7월 끝날 때 딱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완벽히 세젤시에 있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해요. 세젤시를 들은 다음에는 메가스터디의 오르세 선생님의 강좌 중 개념 에센스를 듣는 걸 추천해요. 선생님 소개 화면에도 개념의 여왕이라고 소개한 만큼 이 강좌만 정확히 이해하면 높은 2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수능 수학 커리 후반기에 이 강좌를 들은 만큼 오르 선생님이 말하는 엄청난 디테일과 문제 풀 때의 많은 꿀팁들은 머리에다 넣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자기가 재수를 준비하거나 중학교 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중학교 개념이 부족해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중학교 1학년 문제집부터 하나씩 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친 학생분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학생분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이 재수할 생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말을 들으면 나중에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설득을 해서 중1 개념부터 모르는 개념 없이 그냥 꽉꽉 채워서 7월쯤, 그쵸? 지금 이때쯤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현역 때는 4등급이 나왔지만 그 후 1년 동안 공부할 때 훨씬 쉽게 개념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개념을 알고 수원, 수투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에 비해 3배는 더 빨라요. 그래서 자신이 재수할 생각이거나 아직 고2다 그렇다면 중학교 개념을 다시 배우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르세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는 똑같이 한 달 커리입니다. 따라서 따라오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까지 책에 담겨있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 메가스터디에 질문하기를 이용하면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강의를 듣다가 혹은 그냥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긴다면 그냥 질문하기 게시판을 자주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개념만 듣다가 수능 볼 거냐? 당연히 아니죠. 8월까지 끝내고 지금까지 했던 걸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9월 모고를 한번 본 다음 이제 드디어 기출을 시작할 때입니다. 기출은 어떤 걸 풀어야 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중에 강사들이 내준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기출문제들을 푸는 게 정말 수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기출문제집으로 마더텀이나 자이스토리를 추천합니다. 문제수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꼭 필요한 문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다 이해만 한다면 당연히 1등급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문제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두 책 중에는 취향 차이긴 한데 학생을 가르칠 땐 자이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2권 다 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제까지 끝내야 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수학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빼고 나머지 과목은 다 잘 나온다 라는 분들은 1달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10월 14일 전까지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풀으셔야 해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나머지 과목도 공부해야 한다 라는 분들은 2달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때문에 다른 과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힘들게 끝낸다면 이제는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할 때입니다. 드디어 기출문제 끝난 시점부터 실무로 시작하시면 돼요. 실무는 히든카이스를 추천합니다. 요즘 수능과 난이도랑 풀이 방식이 정말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커리 마무리 실무로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예요. 실무를 풀 때는 첫 주는 점수 연연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있나 체크하셔야 해요. 완벽히 개념을 했다 생각했지만 생각 외로 개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따라서 첫 주는 부족한 개념 찾기라면 이제 둘째 주부터는 나만의 루틴 찾기를 하셔야 돼요. 실무 푸는 방식과 루틴 찾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커리를 그냥 문제 없이 따라오기만 한다면 3등급은 물론 2등급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혼자 기출문제를 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색 능력입니다. 왜 뜬금없이 검색 능력이냐 하실 텐데 메가스터디의 문제은행에 들어가시면 맨 아래쪽에 전 모의고사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의고사들 본 것들 말하는 거죠.
기출문제지를 보면 문제 위에 20땡땡땡땡월 실시라고 되어 있을 텐데 메가스터디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면 해설지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유명한 강사들이 설명해주고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인 강의와 교재를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긴 한데 하루 단위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복습 시간을 얼마나 짜야 되는지, 수학 공부는 하루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게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하루 루틴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무료 루틴 진단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낮은 4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한 수능 후반기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높은 4등급에서 상등급의 수학 커리 영상 찍어서 바로 올릴 테니까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추천드리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더 높은, 더 좋은 수능 점수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